휴일인 어제 제주 지역에 호우특보가 내려지면서 많은 비가 쏟아졌죠. 폭염에 집중호우에 이 여름철 예측하기 힘든 날씨 변화는 우리 일상생활에도 큰 영향을 끼치는데요. 올여름 제주 지역 기상 전망을 오영숙 제주지방기상청 예보관과 함께 자세히 알아볼까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올여름 장마 걱정하시는 분들 많았었는데 늦게 시작된 장마가 곧 끝날 거라는 일부 언론의 보도도 있었어요. 올여름 장마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난 7월 3일에 제주도는 이제 늦은 장마철에 들어섰는데요. 중순경에 정체 전선이 약화되면서 국지적으로 비가 오락가락했기 때문에 그렇게 늦게 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다시 제주도 부근에서 정체 전선이 활성화되면서 비가 내렸습니다. 그래서 네. 아직 장마는 끝난 상태는 아니고요. 장마 시종에 관한 부분은 재분석해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지난 12일에 제주에 또 올해 첫 폭염 경보가 내려졌었는데 좀 다소 일렀던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네, 작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작년에는 7월 28일까지 늦게 이어지면서 장마가 늦게 끝났고요. 작년에 장마가 종료된 후에도 구름이 많이 끼면서 일사가 본격적으로 일사에서 기온이 오른 때는 8월 중순경부터 올랐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정체 전선이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강한 일사로 인해서 기온이 많이 오르면서 제주도뿐만 아니라 전국에 폭염특보가 작년보다 빨리 발표되었습니다. 근데 장마가 이제 완전히 끝나고 나면 그때서야 본격적으로 이제 폭염이 온다는 예보도 있던데 올여름 제주 얼마나 더울까요? 네, 지금 내일부터는 이제 북태평양 고기압이 서서히 우리나라로 확정할 것으로 예상이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머물면서 이번 주에는 기온이 많이 올라서 폭염과 열대야가 나타나면서 무더운 날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주도 서부에 폭염특보가 지금 남아 있는데요. 이 폭염특보도 전 지역, 그러니까 지역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제6호 태풍이 발생을 했는데요. 그 6호 태풍이 24일경 중국 푸저우 동북동쪽 약 170km 해상까지 이동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네. 이 태풍 진로에 따라서 강수와 기온의 변동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최신에 발표되는 기상 정보나 예보를 참고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네, 제6호 태풍이 발생을 했다는 소식 함께 알아봤고요. 자, 근데 이제 폭염이 계속되다 보면 그로 인해서 제주 지역에 어떤 피해가 있을까요? 여러 산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겠는데요. 농업이나 그다음에 보건, 축산업 그리고 수산 양식 등에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제 기상청에서는 체감 온도 31도 이상 지속될 경우에 일상생활에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이런 6개 분야의 수준을 4단계로 세분화한 폭염 영향 예보를 네. 모바일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제공하고 있고요. SNS를 통해서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보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질병관리청에 의하면 폭염특보, 그러니까 폭염 일수가 많은 날 온열 질환 환자도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네. 폭염이 발생할 경우에는 낮 시간 동안에 적절한 휴식을 취하고 물을 많이 섭취하는 조치 등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열대야 때문에 밤잠 저 역시도 많이 설치고 있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그러실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제주지방기상청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니까 전국에서 제주 지역의 열대야가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네요. 네, 30년 평균 자료에 의하면 지역별로 폭염은 내륙인 대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고요. 네. 열대야 일수는 서귀포가 31일로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는 서귀포 지역이 지리적으로 가장 남쪽에 위치하고 있고 네. 사면이 바다인 특성상 습도가 높고 그리고 7, 8월에는 남풍 유입으로 인해서 구름이 자주 끼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서 밤 기온이 떨어지지 않고 유지되면서 아침 최저 기온이 25도 이상 나타나는 날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주 지역 그러면 폭염이라든지 열대야 발생 빈도가 이렇게 계속해서 늘고 있는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최근 10년간의 폭염 일수를 보면 지금 14일 그리고 열대야 일수는 9일로
그 과거보다 약 4일 정도가 증가를 했는데요. 제주도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최근 10년이 과거보다 폭염은 3.6일 그리고 열대야는 14.1일이 더 증가를 하였는데요. 더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2010년대가 그 순위별로 보면 4순위까지 들어있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네. 이런 결과는 최근이 더 더워지고 있는 것인데요. 이러한 현상은 기후변화에 의한 연관성으로 보입니다. 근데 폭염은 이제 티벳 고기압과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나라로 발달해서 강하게 그 자리를 잡을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네. 이러한 그 이상 고온에 의해서 해양의 온도가 상승하게 되면 대기의 온도도 상승하게 되고 그만큼 수증기 유입도 많기 때문에 폭염과 열대야가 자주 발생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주 지역의 경우에는 여름철 팬 현상도 많이 언급이 되는데 팬 현상의 원인은 무엇이고요? 또 이게 어떤 영향을 기후에 미치나요? 팬 현상이라고 하면 산을 넘은 공기가 좀 고온 건조해지는 현상인데요. 제주 지역인 경우에는 산 북쪽의 기온이 산 남쪽인 서귀포보다 더 높게 나타나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주로 여름철에 남풍이 불게 되면 1950m의 한라산을 넘으면서 산사만 와서 구름대가 만들어지고 그러면 비가 내리게 되는데요. 산을 넘은 공기가 건조해지면서 100m당 1도씩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 북쪽으로는 기온이 상승하면서 바람도 강해지는데요. 이 결과로 제주시가 서귀포보다 4에서 10도 정도 높게 덥군요. 네.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2018년 5월 6일 제주의 최고 기온은 31.1도까지 상승을 했는데 네. 서귀포 지역은 22.4도에 머물렀고요. 이날 제주의 바람은 초속 10에서 15m로 강하게 불었습니다. 9도 가까이 차이가 났었네요. 네. 그럼 여름철 제주 지역 기후 특성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아까 앞에서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여름철에는 따뜻한 수증기가 남풍을 타고 계속해서 들어오기 때문에 비구름대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지형과 만나게 되면 더 비구름이 발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200m 이상 높은 산지에는 강한 그러니까 시간당 50mm 이상의 매우 강한 비와 많은 비가 내리게 되고요. 해안 지역에서는 아까 얘기했듯이 산남 쪽으로는 잦은 비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고 북쪽으로는 강수 소강 상태를 보이면서 강수량이 적고 기온이 오르면서 폭염이 나타나게 됩니다. 올해도 그 지역 7월 현재까지 그 강수량을 보면 지역 편차가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산지에는 400에서 900mm의 많은 비가 내렸고 네. 해안 지역에는 이제 성산과 서귀포는 200mm 내외 그리고 제주와 고산은 80에서 100mm의 차이를 보였고 폭염 일수도 보면 제주와 서부가 11일, 동부가 9일, 그리고 남부는 3일로 북쪽이 더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올여름 제주 지역 그 태풍의 특성에 대해서 알려주실까요? 최근의 연구 결과를 보면 지구 온난화로 인해서 태풍 발생 빈도는 줄어드는 반면에 강도는 오히려 증가를 하고 있고요. 최근 10년 동안에 한반도에 영향을 준 태풍 강도 분석을 해보더라도 네. 약 시속 158km의 매우 강한 태풍도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최근 그 17년 동안에 보니까 발생 위도가 과거보다 더 높아졌거든요. 지금 발생한 6호 태풍도 과거보다 더 높은 위도에서 발생을 해서 이동을 하고 있는데 이 의미는 무엇이냐면 높은 위도에서 발생을 하면 우리나라와 더 가까워지게 됩니다. 그렇다면 영향을 주게 될 경우에는 빠른 시간 내에 강한 태풍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그만큼 피해도 크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그런 피해에 대한 경각심을 갖고 사전에 미리미리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올여름 제주 지역의 기상 전망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진심으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